투투입니다. 자, 지난번 저의 청약 당첨 해가지고 올린 컨텐츠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축하드린다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꼭 좋은 집을 찾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청약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 사실들이랑 그런 것들을 또 영상으로 담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바로 신혼희망 타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불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택,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게 잘 없어요.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던가 더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분들은 따로 계실 것 같고, 혹시나 우리 여인천하 마마님들 중에서는 결혼을 이제 앞두고 계신 분도 많고 결혼한 지 오래 안 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는, 만약에 비슷한 조건과 비슷한 상황이면은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는 조금 더 전문적인 거는 전문가분들의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했다시피 저희가 신혼희망 타운은 아예 배제를 하고 있었다가, 그래 뭐 일단은 지금 당장은 집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집이든 우리한테 괜찮겠지, 그리고 59형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뭐 55형 일단 넣고 보자, 되는지 안 되는지 가봐야지 알지 뭐 하고 넣었어서 저도 신혼희망타운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최근에 강서 쪽에 희망타운이 되셨었는데, 그 평형을 보고 저도 작은 평수는 못 가 하고 안 넣었었다가 넣었는데 또 돼버렸네요.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조건은 무엇인지 그런 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신혼희망타운 역시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LH 청약센터 어플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H 청약센터에 들어가면은 메뉴바 중에 핑크색으로 신혼희망타운이 떠 있더라고요. 이제 이곳에서 분양 정보를 보시면 되고,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분양주택에서 분양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된 사업 같지는 않아요. LH 쪽에서. 그 신혼희망타운 사이트도 따로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은 공급을 시작한 게 2018년도에부터 한 것 같은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한 4년 정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단 지금 공급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냥 작은 단지 규모의 아파트를 대신에 입주하는 조건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이거나 신혼기간이 좀 지났더라도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래요.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는데 이제 아직 아기가 한 4, 5살 정도고 6살 이하고 평수가 크지 않아도 같이 세 식구 살만한 새 아파트를 찾으신다면은 저는 신혼희망타운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그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오히려 아기가 6세 미만이고 큰 평수가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대신에 평수는 작아요. 가장 큰 평수가 59형이고 대부분 보통이 55형, 더 작은 형수는 46형까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평수는 작지만은 새 아파트를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기회라는 거,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공공분양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최근에 제가 봤던 사전청약 같은 경우가 59형이 최저가가 한 3억 7, 8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59, 55, 한 4제곱미터 정도 차이인데 여기는 확실히 3억 초반이거나 아니면 2억 후반이거나 이런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평수에 좀 저렴하게,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가장 좋겠죠. 둘이 살다가 아기인 셋까지 들려도 괜찮은 평수인 것 같고, 아기가 만약에 둘 이상이라던가 좀 또 많이 크거나 그러면은 그냥 일반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이 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34평에 살고 29평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작은 평수에는 눈도 안 돌리다가 작은 집이라도 일단 내 집이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넣었던 건데, 신축이니까는 구조 좀 잘 빠졌을 것 같아서요. 근데 운이 좋게 되었던 거고, 모든 신혼희망타운이 다 분양은 아니에요. 한 반 이상 정도가 공공분양의 아파트로 나가고 반 조금 이하로는 행복주택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대형으로도 좀 오래 지낼 수가 있고 분양형으로도 이제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어떤 가족 구성원이냐 아니면 내 가족의 재정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도 제가 알기로 한 10년은 살 수 있는 걸로 저 알고 있는데 행복주택으로만 살 수 있는 아파트는 되게 작은 평수가 많더라고요. LH에서 제공하는 좀 옛날 작은 형의 아니면 새 아파트의 몇 가지 이제 민간 중에서 몇 호를 행복주택으로 넣는 것 같은데 신혼희망타운 역시 좀 굉장히 많은 수를 행복주택으로 빠진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은 혹시나 아직 분양은 조금 싫고 부담스럽고 임대로서라도 좀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LH 청약센터 어플에 공고에 같이 뜨더라고요. 공공 분양 먼저 다 계약 진행 후에 행복주택도 거의 발표 같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고 뜰 때 잘 보시고 내가 분양형으로 넣을지 아니면은 임대형으로 넣을지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사이트를 좀 보면서 어떤 입주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누가 이걸 지원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봐볼게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 7년은 지났지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신 분들 구성원 중에 단 한 명도 주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했던 공고에서는 세대원 누구나 신청 가능했습니다. 세대주가 신청하거나 세대주를 바꿔야 된다던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주택 구성원 중에 한 명이 할 수가 있었어요. 청약을. 그래서 제가 했었고요. 신혼부부, 그 다음에 예비신혼부부, 그 다음에 혹은 한부모 가정인 거죠. 한부모 가족도 여러분 신혼특별공급에 넣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은 다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된다는 거 청약통장이 6개월 이상, 6회 이상인 거 짧아요. 이거는 신혼부부들도 아마 6개월 6회인 걸로 알고 있고 생애 최초로 특공할 때만 24개월에 24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간이 짧다는 거 횟수만 잘 채우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소득 기준이 있는데 소득 기준은 월 평균 120% 이하 맞벌이일 경우에 130% 이하 그 다음에 총 자산 기준이 70, 100, 1000, 3억 300만 원 이하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신혼희망타운에 했을 때 이 모기지라는 상품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을 때도 마마님들이 알려주셨어요. 댓글에다가 허라니님께서도 신혼희망타운은 수익을 공유한다고 해서 꺼려지는데 축하드려요. 안 된 것보단 낫죠. 라고도 하셨고 신이타 당첨이신가요?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 차익의 50% 나라에 반환하는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품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솔직히 모르고 넣었어요. 근데 되고 나서 찾아보니까는 모기지 상품을 꼭 가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이 따로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잔금 처리할 때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잔금 대출을 받을 때 무조건 모기지를 받아서 하게 되면은 내가 몇 %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팔게 되잖아요. 차익이 있을 경우 몇 %는 국가에 내고 나머지 2%만 내가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모기지 상품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이랑 화장실 나와서 마음이 다르다고 기왕 내가 산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자산으로 내가 쓰었으면 좋겠는데 국가에다가 반환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대신에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그 세부 공통 자격 중에서 총 자산 기준이 3억 300만 원의 이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용 모기지 가입해야 되는 기준이 뭐냐면 주택 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주택 예정자는 입주할 때 무조건 가입해야 될 것, 30% 이상 가입할 것. 그 말은 분양받은 주택 가격이 3억 300만 원 위의 금액, 예를 들어서 신혼희망타운 가격이 4억이라던가 아니면 3억의 이상이라던가 그렇다면은 무조건 30%는 가입을 해야지. 만약에 내가 분양받은 신혼희망타운 가격이 3억이 넘지 않는 금액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3억 200만 원에서 끝날 수 있다던가 아니면 3억이라던가 그 밑에 뭐 2억대라던가 그 정도로 분양가가 나왔다면은 신혼희망타운 모기지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이 좋게 제가 당첨된 신이타는 이하입니다. 저는 모기지 상품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 내가 디딤돌이라던가 다른 주담대 같은 걸 받아가지고서 잔액을 치르고 저는 나중에 차익이 생겼을 경우에 그대로 수익을 제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LH의 공공 분양이기도 하고 평수가 그렇게 완전 큰 평수가 있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는 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은 안 돼요. 서울은 비싸요. 서울은 이번에 강서에 있던 데도 제가 알기로는 옵션 다 하고 뭐 하고 하면은 5억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 말고 대신에 이제 경기도권이라던가 아니면 지방에도 신이타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신이타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꼭 모기지 상품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만약에 괜찮다 싶으시면은 공고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하는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선정 방법이 따로 있겠죠. 이제 이것도 가점제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혼 특별 공급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고 가구 소득이랑 당해 점수 그리고 청약통장을 몇 회 얼마나 넣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가점을 채점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 모집이었었기 때문에 무순위 추첨도 있었었고요. 어떻게 이런 자격 조건이 변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신혼 특별 공급이랑은 다르지 않다는 거. 그리고 임대 쪽은 제가 행복주택을 살아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임대 입주 자격이 오히려 더 조금 심플한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나 배우자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청약저축 가입만 했다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득은 100% 이하. 자산 기준이 2억 8천만 원 정도, 자동차도 2,4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을 따져보겠죠. 아까 그 모기지 상품 이야기 했잖아요. 모기지 상품 같은 경우도 고정금리가 연 1.3%밖에 안 된대요. 최장 30년간 가능하고 집에 30%에서 70%까지 대출 가능이니까 70이면은 디딤돌로 최대한 땡길 수 있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모기지에 가입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매도하거나 대출금 상환 시에 시세 차익이랑 그 다음에 자녀의 수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 보셔서 좀 가족 계획이라던가 그런 걸 좀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근데 진짜 싸긴 진짜 싸잖아요. 연 1.3%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택 금액에 따라서 무조건 가입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것 자체 이제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국내 신혼희망타운 처음 생긴 게 이제 막 입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지를 못했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모델하우스밖에 못 봤고 작은 아파트가 아니라 동수는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일반 아파트라는 거. 신혼희망타운이다 보니까 평수도 작고 그래서 그런지 옵션이 많이 없어요. 옵션 선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원래 이제 민영 아파트 가면은 최근에 나온 공공분양 안단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옵션도 많이 넣었다고 해요. 현관에 있는 거울까지 옵션을 넣어가지고 욕을 먹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많이 없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냥 붙박이장 같은 거, 에어컨, 가스레인지로 할 건지 하이라이트를 넣을 건지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기가 무조건 이 아파트에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중에 태어날 아기들도 꽤 있을 거고 지금 아기인 애들도 있을 거고 좀 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커봤자 6세인 건데 그래서 그 친구들을 좀 띄워놓을 수 있는 뭐 놀이터라던가 보육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게 꽤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건 솔직히 전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 제가 살아보지도 못했고 최근에 이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증빙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LH에서는 7대 특화 방안이라고 해서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단지, 뭐 우수한 입지, 그다음 학교에 가는 길, 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커뮤니티 시설, 전기차 충전 시설 뭐 이렇게는 얘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 보통 아파트에서도 다 이 정도 있지 않나. 공립 어린이집 들어오는 자리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엄청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대신에 제가 아무래도 예술교육 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좀 커뮤니티가 괜찮다면은 여기 아파트 친구들을 대상으로 좀 제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씩 이벤트성으로 준비를 해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는 있죠. 여기는 신혼희망타운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20대, 30대가 많아요. 40대도 물론 계시긴 하고요. 커뮤니티가 엄청 활성화돼 있어요. 네이버 카페는 물론이고 단톡방이 있는데 다들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소통하는 거를 다 좋아하는 또래가 됐잖아요, 저희가. 그 입주자 카페가 있어도 잘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이용하시는 것 같고 근데 궁금한 점이라던가 같이 이제 입주를 준비하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단톡방에서 굉장히 많이 나누더라고요. 어떤 삶을 살지는 가봐야지 알 것 같기는 해요. 애들도 많다 보니까 층간소음 같은 것도 서로서로 이제 조심하자 막 이런 얘기도 이제 같이 나누고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것들이라던가 동네 친구들 만들기는 좀 좋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요. 소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다. 여러분 요즘 또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전매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각자의 그 아파트마다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제가 들어가는 아파트는 6년이에요. 6년 동안은 전매 제한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근데 6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애기 키우다 보니까는 뭐 저도 지금 4년이 너무 빨리 지나갔던 것처럼 6년 또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6년 뒤에 다시 내가 그거를 팔던 전세를 내놓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로 갈 수가 있는 거고 마음에 들면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거고 장점이라고 치면은 정말 저렴한 값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주변 시세에 맞춰가지고서도 올라갈 것 같은데 주변 한 24평, 25평 아파트 가격까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아파트 계약하실 때 꼭 전매가 언제까지 제한이 되는지랑 실거주를 몇 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신혼희망 타운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어요. 이 다음에는 청약 통장 하는 거 제가 알게 된 아주 짧은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짧은 꿀팁이랑 그 다음에 청약이 내가 됐을 때 미리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 너무 자잘한 팁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담아보는 영상을 찍을 거고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영상 굉장히 오래 찍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 입주가 먼 것도 사실이고 아주 과감하게 저하고 훈우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 깡통집이에요. 인테리어를 싹 해가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걸 여인천하에서 오픈을 할지 아니면 저랑 훈훈이랑 같이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오픈을 할 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집이 완성해가는 그 리모델링 과정까지도 한번 담아서 찍어보려고 하니까 그때까지도 재밌는 컨텐츠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제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알아보고 다음 영상 때 같이 담아볼게요. 안녕!